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 약세에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4가지 놀라운 성장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실 최근에 AI 열풍이 불면서 웬만한 빅테크 아니면은 AI 관련주들은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섹터의 종목들이 있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투자할 종목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이제 관심 그리고 집중은 또 시기가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의 AI 열풍이 어느새 또 다른 섹터로 옮겨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반등의 기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종목 아니면은 아직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성장에 초점을 맞춘 나스닥은 2022년 약 33%의 손실을 기록을 했었죠. 주요 주가 지수의 모든 상당한 하락이 해소되기 때문에 나스닥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구매 기회를 표시하는데요. 4개의 고유한 회사들 혁신과 경쟁 우위의 올바른 조합을 통해 주주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드러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나스닥 약세장에서 추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게 될 첫 번째 성장주, 테마파크 운영자이자 미디어 거대 기업이자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어떻게 성장주 목록에 올라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월스트리트의 합의 향후 4년 동안 회사의 주당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월트 디즈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죠. 코로나의 확산을 늦추거나 중단하기 위해 고안된 완화 조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가 폐쇄가 되고 영화관 관람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악의 팬데믹은 끝났고 디즈니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반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주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영화, 인어공주 등등 여러 정치적인 이슈까지 끼면서 회사가 조금은 약간은 노이즈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월트 디즈니를 특별한 회사로 만드는 것은 무형 자산인데요. 디즈니의 캐릭터, 이야기, 테마파크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적인 참여와 상상력을 다른 기업들은 복제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 세대 간 격차를 뛰어넘는 능력은 디즈니에게 소비자들에게 대체할 수 없는 유혹을 안겨줍니다. 또 다른 부분은 가격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즈니랜드가 개장한 이후 공원 입장료, 디즈니랜드 입장료는 1300%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약 10배나 뛰었는데 여전히 사랑받는 공간이죠. 이 점을 바탕으로 월트 디즈니 스트리밍 가입자에게 가격 인상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출시 후 3년도 채 안 되어 1억 6,400만 명의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로 확대된 후 회사 월간 구독료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에 6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디즈니 브랜드의 힘을 보여주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루면 내년까지 수익성을 향한 길에 올려져 있다라고 디즈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디즈니 지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인어공주 부분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서로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가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 플러스 부분도 사실 어떻게 될지 좀 팔로잉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회복력 디즈니의 회복력을 믿어보고 사실 진짜 오래된 기업이고 역사와 전통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고 조금은 인내심 있게 모아가다 보면은 또 괜찮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하는 종목은 러브색입니다. 제가 이제 종목 소개, 약간 발굴 이런 느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이 사업 모델이 일반 가구업체, 가구회사라고 생각하면은 좀 약간 따분하거나 배당이나 주나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다른 내용이고요. 러브색은 제품 그리고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회사고요. 순 매출의 약 90%가 생활 공간에 맞게 수십 가지 방법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모듈식 소파인 섹셔널스
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고기능성 외에도 이 제품은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장착할 수 있고요. 200가지가 넘는 커버 선택이 가능하고 원산은 전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물병으로 만들어집니다. 요새 뭐 화두가 되는 ESG다, 친환경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러브색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제품은 시장에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러브색의 핵심 고객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부유하다고 합니다. 섹셔널 제품의 이제 전통적인 침성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고소득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거나 미국 경제가 약해지더라도 구매 습관을 바꿀 가능성은 적죠. 즉 다른 가구 회사보다 잠재적으로 경제적 약점을 탐색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차별화 요소는 옴니채널 판매 플랫폼이라는 부분입니다. 40개 주의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주요 소매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매장 내 또는 온라인 쇼룸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간접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당한 규모의 직접 소비자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종목 소개도 한번 해드린 적은 있는데 상당히 변동폭이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실적 발표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자료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아리송합니다. 텔라닥인데 이게 워낙 텔라닥이 진짜 뭐 핫하기는 진짜 핫했는데 이제는 약간 또 시장에서 그냥 관심이 멀어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텔라닥 이제 원격 의료 회사죠. 비참한 22년을 보냈고요. 총 134억 달러에 달하는 3건의 대규모 감가상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 텔라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유행 회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강요가 되면서 이러한 원격 의료가 활성화된 건 사실이지만 2013년, 2019년 사이 연간 매출 성장률 평균 74%였고요. 연간 매출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두 자릿수 근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텔라닥의 매출이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맞춤형 케어가 관리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모든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이 가상 방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격 진료는 모든 당사자에게 치료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을 하고 있고, 환자는 편리함을 얻고 의사는 이제 만성질환 환자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텔라닥과 같은 헬스케어 주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매우 방어적이라는 부분인데, 아프거나 다칠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경제 환경에서도 일관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텔라닥 조금 위험성이 너무 있는 종목, 그리고 뭔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긴 합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22불까지도 빠졌다가 현재 주가 24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 무조건 고려할 필요 있다라는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니오입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오네요. 텔라닥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중국 기반 전기 자동차 제조 업체죠. 니오의 가장 큰 장애물 코로나였다고 볼 수 있고, 중국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 제로 전략을 다루는 것을 의미를 했고, 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봉쇄,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가 니오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니오와 구분하는 부분은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혁신이라고 하는데, 니오는 매년 최소 하나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회사의 ET7 그리고 ET5 세단이 전 시장을 강타했고, 빠르게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달 전기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는 니오는 세단에 대해 621마일의 범위를 자랑을 한다고 하고요. 매년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는 것 외에도 회사는 NT 2.0이라는 플랫폼으로 기존 라인업을 새로 고치고 있다고 하는데, 차세대 플랫폼은 니오를 위한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주요 단계고, 고속도로에서 최적의 차선 선택, 저속 차량 추월, 자동 램프 진입 및 진출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의 3년 동안 즉시 사용 가능한 혁신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구매자가 배터리를 충전, 교체 그리고 업그레이드하고 니오 전기차의 초기 구매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바스 구독을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프로그램 니오의 주머니에 고마진 반복 수익을 제공하고,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구매자를 브랜드에 유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네 가지 종목 니오, 텔라닥, 그리고 러브색, 그리고 디즈니까지 알아봤습니다. 각 종목들 섹터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은 다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시장에는 더 나은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사도 있구나라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 믿지 마시고 투자의 판단 스스로 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